어, 안녕하세요. 우리들의 티처 울티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이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잘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. 자, 우리가 무엇을 공부를 한다. 공부. 어쨌든 이 공부라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, 어?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를 우리의 뇌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그러면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. 그럼 이제 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, 자,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?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이 이 심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표시할 때 이렇게 하트로 표시를 하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마음이 우리의 이 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심리 상태인데요. 이 심리 상태가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었을 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. 어, 기억을 더 잘할 수 있다. 왜 그러냐면요. 봅시다. 이 뇌의 요 안쪽에 보면 요렇게 해마 모양으로 생긴 해마가 있어요. 해마. 이 해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억을 저장을 합니다. 저장. 자, 그런데 특별하게 이 기억을 저장하는, 그러니까 학습, 해마가 잘 발달될수록 공부를 잘한다는 뜻인데요. 이 해마를, 이 해마를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감싸고 있는 부분, 물론 뭐 다양하게 이제 표현되지만 이 해마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편도체라는 편도체. 편도체는 하는 일은 감정, 감정을 관장하는 기능이 바로 이 편도체입니다.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. 공부에서 뭔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 해마 주위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인 편도체가 있다. 이게 이제 우리 오늘의 핵심인데요. 자, 우리 기분이 좋다. 오늘 공부가 잘 된다. 이때는 기분이 좋은 상태겠죠. 아주 평안하고 이 안정된 상태. 아, 나는 오늘 공부가 잘 됩니다. 근데 아침에 뭐 엄마한테 야단 맞고 왔거나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들었거나 뭐 친구와 싸웠거나 아주 마음이 안 좋아요. 그럴 때 공부가 잘 될까요? 당연히 공부가 안 되죠.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해마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. 해마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편도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.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.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.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심호흡도 하면서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학습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동기입니다. 동기. 와,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지. 이 학습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부가 되질 않아요. 저도 수업할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에게 집중을 먼저 시켜놓고 내가 선생님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해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데요. 그 상태가 아니고 내 감정만 와 오늘 왜 이래 아이들이 시끄럽지 말을 안 들지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뭔가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을 평안히 하고 아 그래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. 예? 예. 아 오늘 최선을 다해봐야겠다. 아 힘들지만 오늘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래 지금은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 하는 이 감정, 마음,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. 두 번째로요. 그러면
이 동기가 준비되었다 손칩시다.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. 우리 해마에 기억되는 이 기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감각 기억입니다. 이 감각 기억이란 뭐냐면 사실 이 뇌에서 어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.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?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보고, 듣고, 냄새 맡고, 맛보고, 만져보고. 이 오감을 잘 살려서 이 기억을 우리가 공부하는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화면을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거나 읽어보거나 손으로 써보거나 실험을 해보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되는 거죠. 일단 오감을 통해서 감각기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다면 이 정보가 이제 이 해마에 자, 한번 볼까요? 아까 이야기한 이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요. 이 해마의 저장이 처음에는 단기로 저장됩니다. 단기 기억. 뭐 쇼텀 메모리라는 단기 기억으로 잠시 저장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제 외웠는데 까먹고 어제 외웠는데 까먹고 공부했는데 모르겠고 며칠 지나면 이해가 안 가고 뭐 시험지 때 되면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건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매일마다 공부하는 이 공부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킬 거냐? 그분의 한 가지가 이 작동이라는 게 작동, 워킹 메모리. 써보는 거죠. 내가 오늘 배운 거 계속 활용해야 됩니다. 오늘 배운 거 써먹고 풀어보고 활용해보고 오늘 뭐 두 자릿수의 덧셈 뺄셈을 배웠다면 바깥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, 또 도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도형은 어떤 구조가 있을까, 중력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면 이 중력은 또 어떻게 계속 내가 이 워킹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. 그래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더 아주 오랫동안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일화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일화.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죠. 내가 기억해야 할 이 공부한 내용들을 아주 재밌는 스토리나 일화적 우리가 어떤 좋은 경험, 나쁜 경험, 가족들과 함께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. 오랫동안 기억이 남죠. 그리고 저 친구랑 싸웠다. 나쁜 기억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. 어떤 사건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데요.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기억해야 할 내용에 이 스토리를 붙이는 겁니다. 스토리를 붙이면 장기적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놀라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을 막 이렇게 풀잖아요. 그 수학을 하나의 이야기, 스토리로 기억하는 겁니다. 기억, 내가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었지. 그 기억에 남습니다. 그때 선생님의 감정, 대화 방식, 그 다음에 표정, 이런 것들이 스토리,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. 이런 것들이 기억을 오래 남는 거지. 실제로 그 단편적인 하나의, y는 x제곱이라면 이 하나의 단편적인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y는 x제곱과 연관지어진 에피소드나 스토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우리의 뇌는 5가지 감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. 우리가 공부하거나 받아들인 정보를 저장하는 곳은 이 해마다. 해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다? 편도체다. 편도체가 하는 일은 감정, 마음의 문제다.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해야 된다. 그리고 동기, 그래, 이 공부 한번 해보자 하는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동기가 먼저 마련돼야 됩니다. 자, 이제 해볼 거야. 잘해보자. 그 다음 막 공부를 하겠죠. 공부를 할 때
모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는 방법은 계속 작동 기억, 워킹 메모리 활용하는 거다.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야기로, 스토리로, 에피소드로,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